윤석열 파면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문건입니다. 이걸 누가 작성해서 최상목한테 준 것인지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우리 홍사훈 기자께서 경공에서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대통령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 문건을 자기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자, 믿어줍시다. 그리고 저사 최상목 대행은 그 문건을 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옆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줬는데, 지시사항을 줬는데, 자,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이 저 문건을 보지도 않았다. 또 누구한테서 저걸 받았는지 기억도 못 하겠다. 감춰주려는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 문건을 준 사람이 아마도 문건을 작성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럼 누구겠느냐? 그 힌트가 어제 나왔는데, 어제 왜 헌재에서 그 윤석열 측에서 증인들을 갖다 무더기로 한 24명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중에서 딱 2명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24명 중에는 뭐 한덕수도 들어가 있고 최상목, 조태용 국정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중에 딱 2명 채택을 했거든요. 그중에 한 명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 또 한 사람이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저는 저거 보고 박준섭이네. 여태까지 박준섭 경제수석이 저기 헌재에서도 이걸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증인 24명 중에서 한덕수도 뺐어. 조태용 국정원장도 뺐어. 최상목도 심지어는 뺐어. 그런데 이상민 증인으로 채택. 또 한 명이 박준섭이야. 왜냐? 국가 비상입법기구란 저 최상목 문건이 매우 중요한 빼박 증거라는 걸 헌재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재는 지금 저런 생각을 해낼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안 그러면 박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그동안 등장한 적이 없었었는데 없죠. 저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받아주고 증인할 거라고. 그렇죠. 그게 왜 저 24명 중에 2명이 왜 그러니까. 박준섭이겠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내가 지금 오, 진짜 훌륭하다. 아니 이거 진짜 딴 데 아무 데 사람들이 생각 못한 거예요. 헌재가 1월 19일, 1월 그 무렵에 검찰하고 경찰의 기록 일부를 입수하거든요. 그렇죠. 기록을. 그럼 이제 검토를 했을 거예요. 수사 기록에 사실은 나왔죠. 네, 수사 기록에 아마 맥락이 나왔을 거니까 아마 박준섭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박준섭 그 경제수석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었는지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또 다 뒤져봤잖아. 일단 저 사람은 기재부에서 평생을 기재부에서 살면서 예산 전문가입니다. 예산통입니다. 그 예산실 최상목이 이제 기재부 1차관 할 때 그 밑에서 예산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그 윤석열하고 옛날 이제 고시촌에서 신림도 고시촌에서 같이 생활을 했대요. 그 박준섭 이 기재부를 나와서 예산실장을 끝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 조달청 갔다가 청장 갔다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가거든요. 뜬금없이. 뜬금없다. 거기가 진짜. 이제 뭐 마지막 관료들 마지막 이제 자리 하나 주는 공직의 마지막 이제 노을진 서양에서 이제 그 자리 하나 맡는 거잖아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지. 그리고 대한체육회 업무 보고를 박합니다. 그때 만났다는 거야. 그때 이제 야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었네. 내가 좀 구해주마. 지는 해인 줄 알았더니 뜨는 해였어. 야 운빨 진짜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갑니다. 거기 차관급까지. 오, 너무 좋은 자리를 갔네요. 자, 그런데 그때 금융통화위원으로 갈 때도 다들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건 금리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재부 고위관리들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못 보냅니다. 가더라도 국제금융, 그런 환율이나 이런 걸 전문가가 예산이나 재정 쪽은 안 받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야, 이거는 한국은행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 사람 평생 예산통으로 살아왔었는데 금융통화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 경제수석했다가 기재부 장관으로 나올 때 그 자리에 박준섭이 경제수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내가 해낸 거야. 대단하다 진짜. 아무도 아니 얘기는 물론 이게 그러니까 추정은 추정입니다. 네. 근데 헌재에서 증인으로다가 박준섭 경제수석을 딱 픽했을 때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네. 야 박준섭 2월 6일 날 증인 신문하게 돼 있네요. 근데 아까 그 최상목 쪽지 내용만 보면 문건. 문건의 내용만 보면 국회에 대한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정부 내 저게 연동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 대한 자금을 차단해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연동돼서 살펴보면 국회 기능 무력화, 국회를 대체할 만한 기구 만든다. 이게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죠. 무슨 국회는 그냥 놔두고 국회 놔둘 거면 왜 자금 차단을? 말도 안 돼요, 저거는. 저는 김용현 국방장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쓸 만한 문건이 아니야. 저 딱 세 문장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이 쓸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런 거를 저 사람이 쓰는데 최상목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쪽지를 보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차관한테 넘긴 다음에 차관보로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런 거를 하려면 최상목하고 미리 상의를 해야지. 예. 박준섭이 혼자 자기가 어떻게 저걸 만들어요? 상의했겠죠. 상의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고 그러니까 최상목 씨는 지금 이렇게 되면 점점 이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달을 받았는지 밝히질 못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전달 받았는지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최상목 씨가 이거를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어요, 저 상태가 되면.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기 두 번째 문단에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임금도 주지 말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각종 임금. 완전히 멈추게 만드는 거잖아. 완전 차단할 것. 그럼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뭐 저것만으로도 미쳤어, 돼요. 진짜. 어떻게 저런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른자예요, 도른자. 근데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저런 거를 생각해냈을까? 그러니까 저런 용어 같은 거 생각해낼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있는 임금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말아라.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해라.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술친구였다면서요. 굉장히 도른자인 건 맞는데 예.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처럼 아무리 대통령이 원한다 하더라도 저거를 그냥 썼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어제 딱 그 헌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보고 기재부 내 제가 이제 그 옛날 취재할 때 알던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좀 해봤더니 그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준섭에 대해서 저 문건 작성한 건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았다는 거야, 다. 그리고 하여튼 그때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말은 못하지만은 네, 충격입니다. 이 인물이 금융위원 갔을 때 말이 많았는데 이거 최재형 목사께서 말씀하신 그 인물 아닙니까? 해당 부분 더 확인해보고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고 어제 임종석의 이 페북글로 많은 분들이 격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내란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탓을 하다니 제정신인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실망했던 인물이 바로 김경수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우리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자고 했습니다. 뭘 바꿉니까? 우리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민주당이 국짐처럼 짐승같이 굴었던 적도 없고 더군다나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눈뜨고 볼 수 없는 꼴을 보고도 혼신의 힘을 다해 인내하면서 평화 시위 중입니다. 잘못한 쪽이 확실한 상황에 중간에서 양쪽 번갈아 훈수질하는 선비 같은 정치인들 많이 보이는데 불쾌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같은 인물들이 대권을 잡으면 뭔가 개혁을 하겠습니까? 기대가 큽니까? 또 실컷 흔들리다가 정권교체 당하고 우리는 또 좌절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소위 말하는 친문 인사들 행보를 보면 하나같이 나이브하고 흐름을 못 읽는 것도 타고난 재능 같아 보입니다. 제발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